선진국의 의료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선망으로 돈이 있다면 해외에 나가 진료를 받는 것이 당연시되기도 했죠. 하지만 국내 의료는 이후 5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고 이제는 한국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 축구 거장 히딩크 역시 한국에서 두 번째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은 한국인들에게 참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인물입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피파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낸 감독이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한국 축구계 어쩌면 한국의 모든 스포츠 감독을 통틀어 최고로 인기 있는 감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레전드라고 일컬어지는 인물들 중 유일한 외국인 레전드이며 KFA 명예의 전당 최초의 7인 중 1인이기도 한 히딩크는 그만큼 많은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죠. 실제로 2018년 겨울에는 조용하게 한국을 방문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으나 가는 곳마다 반가워하는 한국인들이 사진 촬영을 요청해서 곤혹스러웠다는 후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고마운 존재인 히딩크지만 히딩크 역시 한국에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4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도 기록이지만 노장인 그를 다시 걷게 만들어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지난 5일 히딩크는 한국에서 두 번째 제대열 줄기세포 무릎 연골 재생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죠. 히딩크가 처음 한국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은 2014년 1월이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히던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당시 그를 치료해준 것은 강남 JS 병원의 송준섭 병원장으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한국 대표팀 주치의를 맡는 등 8년 동안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무릎과 발목 등을 돌본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송 병원장은 히딩크 감독과 함께 일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에서 마땅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히딩크 감독을 안타까워했고 치료를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수술 당시 히딩크 감독의 오른쪽 무릎 연골은 불과 1년 만에 90% 이상 재생되며 그를 또 다시 네덜란드와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 감독을 역임하는 등 70대에 접어들어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는데요. 이후 히딩크 감독은 한국의 의료기술에 완전히 반해버렸고 각종 TV 프로그램에 나와 10년 넘게 완전히 굽히지 못했던 무릎을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통증 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여러 번 소개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당시 히딩크 감독의 방송을 보고 수술 문의를 하는 외국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75세라는 나이가 되어버린 히딩크 감독은 수술을 받지 않은 왼쪽 무릎에 무리가 왔고 올해 5월 한일 월드컵 20주년 행사차 방한했을 당시 강남 JS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같은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송 병원장의 말에 따르면 두 번째 수술은 첫 수술만큼이나 잘 돼 매우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6주 후부터는 걷기가 가능하고 6개월 후 골프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히딩크 감독이 처음부터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과 미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그가 평소 취미로 즐기던 운동 강도가 높은 테니스, 골프를 자유롭게 즐기기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송 병원장은 이런 히딩크에게 처음부터 줄기세포 수술을 강요하지 않고 각종 테스트를 거쳐 친절하게 히딩크에게 맞는 과학적 수치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히딩크가 미국과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줄기세포 재생수술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줄기세포 재생수술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히딩크를 감탄하게 한 것일까요? 무릎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은 나이가 들면서 닳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활동을 격하게 하면 연골이 빨리 닳는데요. 운동선수들의 무릎이 좋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이죠. 하지만 그동안은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뒤집은 것이 히딩크가 수술한 카티스템이라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식하는 것인데요. 카티스템은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인 메디포스트가 기초연구와 동물실험, 실제 임상시험까지 11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세계 최초의 타가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타가란 자가의 반대말로 환자의 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었다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카티스템은 신생아의 탯줄혈액 속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나 카티스템 치료법은 히딩크가 미국에서 받으려 했던 인공관절 수술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기존 인공관절 수술은 수명이 15에서 20년이기 때문에 약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연골이 모두 다 닳거나 나이가 65세 이상일 때 수술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40에서 60대 비교적 젊은 환자들은 진통제로 통증을 줄이면서 가급적 적게 움직이는 소극적인 치료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카트스템은 이런 단점 없이 나이대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유럽의 의사들에게 한국의 줄기세포 수술 관련 논문을 보여주면 세계적 논문이라고 평가한다며 수술을 받으면 운동은 못하고 카트에만 앉아 있어야 할 것이라던 스포츠 선수 출신 친구들도 내 무릎 상태를 놀라워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의료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본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만 히딩크 감독에게 고마워할 것이 아니었네. 오히려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게 고마워해야겠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평생 즐기던 취미생활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어야 했을 테니 말이야.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대단하네. 사실 한국의 4강 신화는 히딩크 감독 이력에도 엄청난 성과였죠. 서로가 윈윈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아끼고 사랑한 감독이었으니 아마 한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사들이 몰려와서 그의 수술을 도왔을 것이다. 나 역시 어머니를 모시고 줄기세포 재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의사들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의료기술은 감탄이 나올 만큼 뛰어납니다. 우리 아버지도 한국에서 암수술을 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한국에겐 언제나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나도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와서 그런지 무릎이 좋지 않다. 히딩크 감독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꼭 한국에서 치료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 무조건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세요. 의료기술도 기술이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치료비는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저렴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토록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사실이지. 심지어 난 예전에 미국 의료 시스템을 옹호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후부터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후진적이고 형편없는지를 깨닫게 되었지.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서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한국의 의료기술에 감사드립니다. 난 한국 의료는 속도, 가격, 기술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요. 난 한때 한국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전문의를 보는데 1시간 동안 기다렸을 뿐인데 오래 기다리게 한다고 3번이나 사과를 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한국이 정말로 뛰어난 나라라는 것을 말이야.